2020년 지방직 9급 지적 측량에 대한 부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림 묻는 문제인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국가 기준점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기준점 그러면 항상 뭐 국가 기준점, 지적 기준점, 뭐 공공 기준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 기준점에는 뭐 말 그대로 삼각점, 뭐 수준점, 위성 기준점, 통합, 중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지적 기준점에는 지금처럼 지적 도근, 뭐 지적 삼각 보조, 그다음에 공공 기준점 같은 경우는 공공 삼각점, 공공 수준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국가 기준점이 아닌 것을 찾으라 그러면은 이제 지적이나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기준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두 번째, 지적 측량 시행 규칙상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필지마다 이제 면적을 안 재도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지적 공부의 복구나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복구를 하고 신규 등록하는데 면적 안 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의 정정에 따라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등록 사항을 정정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정을 하겠죠. 그래서 경계를 정정을 하게 되면 그 경계가 뭐 이런 식의 경계가 있었는데 따로 경계가 바뀌었다. 그럼 면적이 달라지겠죠.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 복원 측량.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이제 지상에 복원하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것을 따로 경계 복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좌표를 이미 알고선 그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따로 면적을 따로 관측을 해서 측정을 해서 실제 좌표에 의한 면적과 다른 값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경계 복원 측량에는 별도의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역시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 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시켜서 등록하는 경우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은 뭐냐. 그래서 지금 보면 매립지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제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통해서 여기에서 집을 짓고 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천 부분하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 제방을 기준으로 물이 흐르는 쪽을 제외지라고 합니다. 바깥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쪽을 제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 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제방이 생겼을 때는 기럽계의 바깥쪽 부분을 여기 우리가 지상 경계로 삼는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에 차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구조물의 중앙부. 그 다음에 차가 있다 그러면은 구조물의 하단. 그렇죠? 구조물의 하단. 높이 차가 있다 그러면 하단을, 또 차가 없다 그러면 구조물의 중간을. 그 다음에 최대 만수위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경우. 만수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조위라고 하는 것이, 수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데 물이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 그럼 나가면은 수위가 낮아지는 거고 물이 들어오면 수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해수면이. 그래서 가장 높게 됐을 때, 그때를 이제 만조위라고 부르고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을 그때 해면이나 수면에 접할 때 이렇게 지상 경계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지금처럼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제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제방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쪽을 제외지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하세요. 제내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제방을 통해서 제방을 보호를 받고선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을 제내지라고 부릅니다. 바깥쪽 부분의 어깨 부분을 우리는 경계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을 표시할 때 지적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혹은 뭐 대축척으로 할 때 500분의 1 뭐 이렇게 할 때는 소수 한 자리까지, 그러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지 않는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뭐 지금 보시면 444.855 혹은 655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5로 끝나는 경우 말하는 거죠. 5로 끝났을 때 그 앞에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렇죠? 5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럼 사실 8, 6이 되는 거죠. 여기는 6이니까 당연히 9가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1, 2번 같은 경우는 홀수로 끝나는 경우는 5를 반올림을 해서 6이 되는 게 맞고요. 짝수로 끝났을 때는 그냥 5를 버리고 6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반올림을 해서 사실은 이거는 4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올림이 돼서 45.0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3번 같은 경우는 855라고 썼지만 사실은 86이라고 보고 반올림을 해서 44.9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소수 한 자리까지 구하게 된다. 그때 둘째 자리의 수가 5가 될 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0이냐에 따라서 0과 짝수 같은 경우는 5를 버리고 홀수인 경우는 그 둘째 자리의 수 5과 소수 둘째 자리의 수 5인 그 앞의 수가 홀수일 때는 반올림을 해서 5, 4, 5, 2부로 처리를 한다. 5번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값의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관역에 여기가 지금 정확한 관역, 정중앙을 맞추는 게 점수가 제일 높다는 건 알겠죠. 정밀도가 높은 관측 중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막 밀집이 돼 있어요. 정밀도가 높겠죠. 편차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관측이 정확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두 번째, 측정값의 표준 편차가 아주 작으면 정확도가 높다라고 부른다. 그것은 정확도가 아니라 정밀도가 높다라고 불러야 되겠죠. 정확한 거는 여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얘도 정밀도가 높다는 관측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제 관측한 것도. 세 번째, 측정값 참값에 근접하면 정확도가 높다. 참값을 우리가 규정을 알고 있을 때는 정확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측정값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정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정확하다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5개를 쐈습니다. 평균하면 뭐가 되죠? 평균하면 요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벌어진 거. 위아래로는 이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평균해 보면 가운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정확한 관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정밀도가 높거나 정확하거나 이런 것은 또 별개의 개념이다. 참값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정확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정밀도는 관측값의 편차가 크냐 작냐에 대한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이 너무 크네. 그림과 같은 사각망의 관측값 조정해서 알파2, 베타1. 자, 알파2하고 베타1. 자, 이 두 개의 합과 알파4, 베타3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 두 개의 각은 관측 하나마나 같으니까요. 같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개를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왔다. 마이너스 4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값에서 두 번째 항을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에 어디에서 무엇을 뺐느냐, 어디에서의 값이 작고 요거는 크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 마이너스 4를 4등분하게 되면 1초만큼을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작은 데에다가는 1초씩을 더해주고 큰 데에다가는 1초씩을 빼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뭘 물어봤냐면 베타3는 어떻게 되겠느냐. 알파4와 베타3는 1초씩 빼줄 거고요. 알파2와 베타1은 1초씩 더할 건데 베타3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초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우리나라 평면 직각좌표계 중 중부좌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부좌표계. 서부좌표계는 124도에서 126도 사이에
그 중간이 125도가 되겠죠. 이게 지금 원점이 되고 원점의 북위 38도. 요건 이제 동경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북위 38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126도에서 128도 사이를 우리 중부좌표계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중부좌표계에 127도가 원점이 된다. 그래서 X축은 동경 127도 좌우선과 일치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다음에 Y는 적도와 일치한다. Y는 북위 38도를 잡아줘야 되는데 적도, 이게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TM 투형을 적용을 한다. TM이라고 하는 것은 등각 횡원통 투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등각 횡원통. 각도가 같은 겁니다. 각도, 방향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횡원통, 원통을 이렇게 이제 눕혀놨다. 그렇죠. 이게 횡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버스 메르카토르 투형법을 적용한다. 맞고요. 원점의 축척 개수는 1.0000이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헷갈릴 게 0.9996이다라고 하는 숫자하고 살짝 헷갈리죠. 그렇죠? 이건 UTM입니다. 0.9996은 UTM이 되겠고요. TM은 1.0000이 맞습니다. 원점의 축척 개수는 1.0000으로 한다. 2번이 잘못됐고 나머지는 옳은 설명으로 볼 수가 있죠.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 대상에는 농어촌 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택지개발 촉진법, 이렇게 이제 4가지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지적 제조사에 관한 지적 제조사 사업은 지적 확정 측량 대상이 아니고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법, 또 하나 더 뭐라고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이렇게 이제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법률 8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등록된 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 면적 또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정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등록 전환 대상 임야 대장의 면적을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직권으로 정정한다. 측량하는 사람이 억지로 그냥 막 가서 야 이거 틀렸으니까 내 하는 대로 따라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 값을 평균해서 야 너랑 나랑 크고 작은 거를 서로 균형을 맞추자. 평균하자. 아니죠. 그다음에 토지 대장 면적 또는 지적도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아무튼 뭔가에 위계나 힘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평균하는 것도 안 되고요. 네 번째 보면 임야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그래서 임야대장의 면적이랑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랑 뭐 지적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문제가 임야대장의 면적을 얘기했는데 토지대장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등록 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 허용 범위 및 배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 4번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지적 측량 시행 규칙상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하려 한다.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과 실측거리 50m인 경우 경계점 실측거리와 경계점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의 교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3 플러스 10분의 L 센티미터 이내 이렇게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3에다가 10분의 L은 50m. 그러니까 10과 50을 이제 지우면 5가 남겠네요. 그래서 3과 5를 더하니까 8cm 이내로 한다. 8cm 이내여야 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통합 기준점을 정할 때 기초로 하는 기준점이 아닌 것은 통합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성 기준도 되고요. 중력 또 높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 두루두루 기준점으로 쓸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점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법규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준점이란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각좌표랑 3차원 직교좌표 그 다음에 높이나 중력의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위성 기준점과 수준점,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그래서 수준점이 아닐 것 같은데 딱 보면 수준점, 높이의 기준도 중력, 위성 두루두루 통합적으로 기준을 삼기 위해서 사용한다. 삼각점이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이죠. GNSS 측량 결과 타원 최고가 50m 획득됐고요. 대상지의 지오이드가 21m다. 정표고를 구해라. 자, 보면 이 타원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타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과하게 이렇게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와 지오이드 사이를 지표와 타원체 사이를 이제 지오이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지오이드입니다. 점선이 지오이드예요. 그러면 이 지오이드에서부터 지표까지의 이 높이를 우리는 표고라고 부르죠. 정표고라고 부릅니다. 타원에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를 우리는 타원체고. 그 다음에 타원체하고 지오이드 사이의 높이를 지오이드고. 그래서 지오이드고를 우리는 n이라고 부르고요. 정표고를 대문자 h, 타원체고를 스몰 h라고 부른다. 그래서 h는 h-n이다. 이렇게 씁니다. 타원체고 50이라 그랬고요. 지오이드고 21이라고 했으니까 29m가 정표고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상 GNSS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원시 데이터는 GNSS 공통 포맷 파일로 변환해서 원시 데이터와 함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신기나 뭐 어떤 기종에 따라서 서로 다양한 그런 포맷의 그러니까 데이터, GNSS 관측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공통된 포맷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얻게 되면 서로 호환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통 포맷으로 변환하는 그런 데이터를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포맷을 우리는 라인엑스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라디오 테크니컬 커미션 미닛 서비스 그게 RTCM이 되겠고요. 라인엑스 같은 경우는 라인엑스 공통 포맷으로 이제 받는 received independent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수용을 할 때 공통된 그런 포맷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EX는 exchange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인엑스 데이터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14번 항공사진 측량 촬영 계획에서 촬영 중복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복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종중복이 있고 횡중복이 있죠. 종중복은 우리가 입체 사진을 찍을 때 비행 방향으로 중복시키는 것, 입체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횡중복은 비행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우리가 코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스와 코스가 제대로 된 코스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복도다라고 하면 입체감을 얻는 높이에 대한 입체감을 얻는 종중복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60%를 중복시키죠. 그리고 못해도 최소 50%를 중복시켜라. 횡중복은 30%를 중복을 하되 최소 5%를 중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첫 번째, 촬영 진행 방향으로 중복도는 종중복, 인접 촬영 코스 간의 중복을 횡중복이라고 한다. 맞고요. 우리나라는 종중복 60, 횡중복 30 표준으로 한다. 맞고요. 산악지역에서 중복도를 표준보다 20% 높이거나 2단 촬영을 한다. 높은 데 찍고 낮은 데 찍어서 2단 촬영 편집을 한다. 다 맞는 설명이 되는데 4번에 보면 고층 빌딩 밀접한 지역, 사실 산악지역의 형태로 보는 겁니다. 고층 빌딩이 밀접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도 60% 이하로 한다가 아니라 20% 더 높여서 촬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옳은 설명인데
60 이하로 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 사진 측량 크기 25x25 촬영 축척 1대 2만 사진 한 장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있고요. A에 축척 M을 곱해주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실제는 얼마가 되느냐. 실제 면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세로 가로가 똑같죠. 그러니 면적은 어떻게 돼요? M과 A의 제곱으로 써지게 되겠죠. 자, 이때 M이 얼마입니까? 축척의 분모값이니까 2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A를 25cm라고 쓰려다 보니 킬로미터의 제곱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0.25 뭐 미터라고 써도 되고요. 그거를 다시 미터를 1000으로 나누면 단위가 뭐가 될까요? 1km는 1000m 아닙니까? 그러니까 1m는 1000분의 1km다. 그렇죠? 킬로미터와 미터를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킬로미터라고 쓰고 제곱을 해줘봐요. 그럼 0 3개 지우고 0 3개 지우고 20 곱하기 0.25 20 곱하기 0.25 0.25는 사실 4분의 1이니까요. 4분의 1에다 20 곱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5km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 25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답을 써줄 수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지적 도근점 두 점 간의 거리가 180m. 두 점 간의 거리가 180인데 종선차가 0이래요. 종선차가 0이 되려면 거리는 180인데 거리 전체는 180인데 종선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종선이 이렇게가 종선이죠. 그러니까 종선이 차이가 없으니까 180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위각은 몇 도예요? 방위각은 90도이거나 270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방위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각이 되니까 여기서 좌측으로 가서 종선차 없이 왼쪽으로 갔다. 종선차 없이 오른쪽으로 갔다.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270도이거나 90도이거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지적 재조사 측량 규정상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과의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측량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 그래서 보면 측량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자,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역, 니은, 리을이죠. 기역 아니면 기역. 경계점 표지를 임시로 설치할 거냐. 기준점 측량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뭐 리을. 내외의 경계 측량을 할 거냐. 자, 경계 측량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준점 측량을 먼저 해야 되겠죠. 기준점 측량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표지 설치, 이게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기준점 측량이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아니면 리을이죠. 경계 계산을 할 거냐, 측량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성과를 계산, 측량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관측도 안 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측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디귿을 쓰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요대로 그냥 순서가 딱 나와 있네요. 내외의 경계 측량을 하고 나서는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계점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검산해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1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하고자 하는데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아요. 커졌어. 예? 커졌으면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오차가 지금 한 요만큼이 기준인데 오버됐습니다. 초과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증감이 없도록 하고 최소화시키고 뭐 말은 다 그렇듯해요. 증감이 없도록 하고 비슷한데 최소화. 잘 읽어보시죠. 구하려고 하는 끝자리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한다라고 하면
지금 과했는데 더 올려서 정한다는 얘기는 더 커지게 오차를 크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니까 처음에 이제 말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 구하려고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이것도 이제 올려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버려서가, 줄여서가 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줄여서 어떻게 하겠느냐? 증감이 없도록 할 거냐? 면적과 동일하게 하거나 오차를 최소화할 거냐? 오차를 줄여준다. 그래서 오차를 0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0으로 만든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화한다라는 얘기는 오차가 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 분할 전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그러니까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부터 조금씩 이제 줄여서 분할 전 면적 증감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줄여서 정하고 면적 전 분할 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9번 지적 측량 시행 규칙상 지적 도근점 측량에서 연결 오차의 허용 범위는 1등 도선일 때 100분의 1 루트 n 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그 축척 분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100분의 m의 루트 n 이렇게 이제 쓴다. 이때 n이 뭐냐 말이죠. n은 수평거리의 총 합계를 10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수평거리의 총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n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0번. 동일한 정밀도로 n회 측정한 값의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x라고 했을 때 최하값 x 바의 표준 오차 시그마 x 바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루트 n-1의 잔차 제곱의 총합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별 관측에 대한 평균 제곱근 오차가 돼요. 근데 이 개별 관측에 대해서 최하값에 대한 평균 제곱근 오차를 구하라고 한다면 요것을 이렇게 쓰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n-1의 잔차 제곱의 총합을 n으로 한 번 더 나눕니다. 사실은 루트 n으로 그 루트 안에 n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시그마 x 바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앞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붙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그마 x를 루트 n으로 나눠서 계산해준 값을 택하게 되겠다. 이때 잔차는 뭡니까? 관측값과 최하값과의 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최하값을 x 바라고 썼으니까 x 마이너스 x 바 이런 형태로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잔차를 몽땅 더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잔차를 제곱해서 합을 하고 n-1로 나눠줘서 요걸 우리는 개별 관측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요걸 이제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도 하지만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최하값에 대한 평균 제곱근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는 루트 n 나눈 값이다.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을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0년 시행했던 지방직 9급 지적 측량에 대한 그런 문제 여러분 같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